채널 젊은 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유튜버 젊은 달입니다. 오늘 영상 메인인 4개월 동안의 영화 유튜브 채널의 운영 소감에 앞서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구독 중인 분들은 제가 요 근래에 올린 두 영상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 초보 유튜버들이 절대 지나친다는 과정, 저는 일단 컨텐츠 방황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걸 아주 잠시 거쳤습니다. 감독 영상 잘 하다가 뭐 배우 영상으로 디카프리오 올리고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영상 올리고 오늘 이렇게 또 연말 정산 스타일로 좀 후리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영화란 무엇인가 시리즈로 이전 댓글창에 떠오르는 감독들의 인터뷰 어떻겠냐라는 말에 그레타 거윅이랑 아리 에스터 그리고 사프디 형제들의 인터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케줄을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제작 시간이나 그런 게 연말까지 도저히 맞출 엄두가 나질 않아서 본의 아니게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스타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편집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제 작업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영화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예시로 들게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주제를 정해서 감독님들을 정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인터뷰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필기를 하죠. 영상에 몇 분 몇 초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지 편집이 수월하기 때문에 필기를 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 싶으면 그때서 대본을 쓰기 시작하는데 뭐 러프 드래프트인 거죠. 이때 쓰는 대본은 나중에 비디오 편집하면서 절대로 수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드래프트를 쓸 때는 이미 이제 인터뷰 영상이랑 사진 들어갈 타이밍들이 대략적으로 대본 안에 적혀 들어갑니다. 큰 맥락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디테일한 거는 편집하면서 어차피 맞춰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편집과 녹음인데 제가 발음이 굉장히 지금도 들리시겠지만 이제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서 40초 녹음하는데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심지어 최근 들어 많이 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방향이랑 스타일도 만들면서 많이 정해져요. 아직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상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저는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이제 2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좀 더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영상 기획이나 제작 워크플로우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중에 있으니까 2021년에는 더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8개의 영상을 만드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셨나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 보는 이제 패트릭 H. 윌리엄스라는 해외 영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유튜버는 aggressive freelancer라고, 유튜버는 전투적인 프리랜서? 공격적인 프리랜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채널 운영? 그런 거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 양날의 검인 거죠. 반대로 이제 기획, 제작, 홍보? 여튼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작업 루틴이라던가 모든 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 실제로 다른 유튜버들이 왜 유튜브를 준비하는 사람의 이제 튜토리얼 영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말들이 다 이제 처음에는 힘을 빼고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그래야 롱런한다. 지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이 말에 이제 진짜 공감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초기 때도 아니죠.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초기죠. 처음 영상 만들면서도 그래. 너무 초반부터 힘 빼지 말고 적당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만 하게 된 거죠. 작업 과정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요? 저는 원래 평소부터 감독님들 인터뷰를 보고 지냈던지라 하루 종일 인터뷰 보는 거는 사실 힘들지 않아요.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필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워낙에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다 흥미로우니까. 근데 이제 뭐 힘든 부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편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사실 정보 전달 영상보다 이제 영화 편집을 이제 샷이랑 샷을 이렇게 편집하는 걸 훨씬 아주 많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편집하다 힘들면은 그 부분부터 편집하면서 힐링을 합니다. 왜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은 살짝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제 영상에는 이제 무조건 그런 샷 몽타주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채널의 차별화를 두고 그런 건설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지극히 저를 위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인스타 피드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이 37초짜리 편집하는데 정말 짜릿해요. 네. 그럼 편집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도저히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하이라이트 그런 몽타주 샷 중에 제일 뿌듯해하는 건 제 두 번째 영상 그 백설공주 편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 편집인데요. 후반에 피터팬이랑 앨리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컷이 정말 마음에 들게 잘 편집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인스타 피드에 모노노케 힘에도 편집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영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다른 예술 매체도 그렇지만 영화가 좀 이상과 현실이 매우 노골적인 형태로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도 말씀하신 게 영화 감독은 영혼은 섬세하되 멘탈은 강철이어야 한다고. 제가 의역을 좀 가미했지만 여튼 그만큼 모순이 강한 직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장이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모순을 관찰하면서 자신들의 이상을 어느 정도 실현시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그분들의 열정이 매우 이제 전파성이 강하고 또 스크린 너머로도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또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분들의 열정이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야와 직종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돼서 그런 취지의 운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썸네일 색깔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영화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영화의 모든 샷들을 썸네일처럼 정리한 게 있었어요. 영화의 전반을 거쳐서 이제 색이 파란색에서 따뜻한 색깔로 변하더라고요. 필름처럼 이렇게 쫙 정리되어 있었는데 파란색에서 따뜻한 색깔로 변하는 그 진행이 아마 영화 주제와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커다란 색의 설계가 좋았어서 저도 이제 곧잘 따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 썸네일이 그런 의미심장한 전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렬로 나열했을 때 생기는 이제 색의 변화가 보면 이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만든 8개의 영상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마음에 드시고 어느 게 가장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는 최근 게 가장 마음에 들고요. 뭔가 유튜브 편집에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일 깔끔해서 제일 좋아합니다. 거슬리는 부분도 덜하고 근데 이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역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상이 와 제가 그때 그 CGV에서 특별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버프를 받아보겠다고 배우 영상을 했는데 정말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배우들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인터뷰가 그렇게 감독님들만큼 흥미롭지는 않았어요. 다 티나지 않던가요? 제 레오 영상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영상은 아니었어요. 한참 막 실험하던 것도 많고 단색 배경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고 전 솔직히 그거를 이제 렌더링 하면서도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아 그리고 이 레오님 필모도 너무 어마무시했고요. 인터뷰도 정말 많아서 네 배우 영상은 앞으로 좀 삼가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리뷰 같은 거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 하더라도 넷플릭스 영상처럼 추천 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는 할 수 있어도 뭐랄까요? 이 영화는 이래서 최고다. 이래서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비평?
비판적인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인들하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또 다르죠. 올해 가장 재밌게 본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요진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로. 왜 모두가 요진보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훌륭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탑3, 좋아하는 감독 탑3, 그리고 또 왜 좋아하시는지. 이 질문은 깊이 생각 안 하고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탑3는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엑소시스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좋아하는 감독님은 데이비드 핀처,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퀸틴 타란티노. 아 근데 이 리스트 신용도 제로인 것 같은데. 차라리 영화보다 애니를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극장판 빼고 TVA로만 보시면 카우보이 비밥, 모노노케, 에반게리온. 네. 아 좋아하는 이유 맞다. 뭐라고 했지? 생가치히로. 네. 생가치히로는 하야오 감독님이 대본 없이 스토리보드로 써낸 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야기가 윤곽이 완벽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덕션은 시작돼서 오프닝을 그리고 있었어요. 엔딩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완급 조절을 보여줍니다. 기승전결이 절묘해요, 진짜. 그러니까 종이 위에 완성돼 있었던 거죠. 편집이랑 전부 다. 후반 전개만 보세요. 굉장히 대담해요. 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샌이 막 기차 타고 그 숲으로 가잖아요. 그 유바바의 그 쌍둥이 언니를 보러. 그런 정적인 장면을 그런 타이밍에 내놓는 것 자체가 자신이 있으신 거죠. 나 이렇게 해도 재밌을 거야. 그런 내공이 쌓일 대로 쌓인 거장만의 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프리킨의 엑소시스트는 오컬트 장르의 조스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크리스찬 맥락을 가진 이제 오컬트 장르는 이 영화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은 오히려 귀신이 안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신부의 어머니의 장면이라던가 병원 장면들은 전부 다 좋아요. 아이는 정말로 귀신에게 씌인 걸까? 라는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심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리얼하게 다루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심지어 주인공 신부도 귀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서랍이 막 저절로 열리는데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오히려 관객보다 더 냉철한 시선으로 사태를 관찰합니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연출이랑 편집이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왜 영화가 진짜 좋으면 가끔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오프닝에 마크 스트롱 캐릭터가 이제 임무를 위해서 부다페스트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셔도 이 영화가 얼마나 훌륭한 영화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프닝 몇 분 만에 나는 아주 좋은 영화야 라고 소리치고 있죠. 데이비드 핀처 감독님은 왜 좋아하냐면요. 일단 믿고 보지 않나요? 다들? 최근에 맹크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장르 불문하고 본인이 연출하는 이야기 속 캐릭터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살인 미스터리가 됐건 페이스북 창립자의 얘기가 됐건 캐릭터 드라마에 굳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다 비슷하게 집착한다고 해야 되나? 보는 사람은 그 집착하는 시선에 매료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다 달라도 매번 그렇게 일관성 있게 재밌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좀 모든 거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여튼 감독님 제발 밀레니엄 트릴로지 마저 찍어주세요. 제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네요. 근데 그냥 너무 좋잖아요. 감독님이 지향하는 모험관이라던가
마법, 사랑 정말 다 좋아합니다. 거침없는 연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밀고 나가시잖아요. 자연은 이래, 전쟁도 이래, 이거야 하면서. 근데 또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같은 거 보면 감독님도 확신이 좀 없었던 장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뭐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 아니면 이제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님한테 자문도 많이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정말 재밌는 건 감독님은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시거든요. 근데 작업 스타일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다 고집이 세세요. 근데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엄청 빨리 수긍하세요. 그리고 타협안을 굉장히 빨리빨리 내놓으시거든요.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 캐릭터들이 뭐 다 모험 이야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캐릭터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왜 주제도 살아야 된다잖아요. 뭐 전쟁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커다란 주제 안에서도 언제나 그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감독님의 영화들에서 나오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궁극의 긍정 마인드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걸 영화로 풀어내고 계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이 고리타분한 리스트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감독님들을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로 저도 좋아하고 있죠. 아니 근데 타란티노 감독님은 진짜 모두들 다 똑같은 이유로 좋아하지 않나요? 감독님의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장인 정신과 세상에서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에어른의 순수함. 진짜 이거 두 개 보고 좋아하지 않나요? 카메라 옆에서 웃고 있는 감독님의 얼굴이 막 상상이 돼요. 같은 이유로 제가 웨스 앤더슨 감독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의 순수한 애정.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타렌티노 감독님 필모를 정말 다 좋아하는데 쟁고 언체인드를 제일 재미없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전에 개봉했던 게 거친 녀석들이에요. 진짜 어마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쟁고 언체인드에 대한 저의 기대도 정말 똑같이 어마무시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고 언체인드는 정말 그때의 기분은 마치 타짜를 보고 난 후에 전우치를 본 느낌? 타란티노 감독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B 영화, 흑인 그런 블랙 엑스플로테이션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진짜 매니아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즐겨 읽었던 코믹스도 마블의 루크 케이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쟁고 언체인드는 블랙 엑스플로테이션 필름 하고 스파게티 웨스턴 하고 그리고 마블의 루크 케이지를 섞어 놓은 타란티노 버전 슈퍼히어로 영화인 거죠. 그런 앵글로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당시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일단 주인공은 슈퍼히어로잖아요. 얘가 막 천재라서 서부에서 제일 빠른 총잡이이고 막 싸움도 잘하고 말도 엄청 달변가예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와이프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대충 알아내고도 산속에서 막 훈련을 해요, 얘가. 바로 찾으러 안 가고. 여튼 네, 그랬습니다. 4개월 동안 채널을 운영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네, 드디어 메인 질문인데요. 제 소감을 일단 세 줄로 요약하자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래도 매우 보람이 있었다.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입니다. 제가 성격이 일단 한다고 정하면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이것저것 안 알아보고 그냥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서툴게 시작한 것 같아요. 불가피한 그런 시행착오들도 여러 겪으면서 영상 8개밖에 안 만들었지만 좀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는 덜 힘들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었고 앞으로는 더 힘들 거여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젊은 달의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앞서 얘기한 그레타 거윅, 아리에스터 사프디 형제의 인터뷰 모음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감독님의 솔로 영상 진득한 거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이랑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도 기획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피드에 올리는 짧은 편집도 계속 꾸준히 올릴 겁니다. 저를 위해서. 그럼 올해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2020년 연말 보내시고요. 내년 2021년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채널 젊은 달이었습니다.